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 심사센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개요, 심사 유형별 세부 기준, 심사 신청 방법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신 후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누리집, Q&A 게시판 또는 유선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개요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화 가속에 따라 디지털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 실무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2020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의 정책 추진에 따라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등 4개 훈련 유형으로 추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정책 지원을 위해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5개 직종을 추가하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훈련 유형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양자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참여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기업의 현장 프로젝트를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협단체 회원사 대상 수요 맞춤형 과정입니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 매칭한 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디지털 선도기업과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지원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각 훈련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은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훈련 방식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과정은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으로 신청 유형 요건에 충족하는 수요 맞춤형 과정입니다. NCS 기반으로 설계하는 전통적인 통합심사훈련 또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과는 달리 K-디지털 트레이닝은 참여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과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맞춤형 과정임에 따라 동일 유사한 과정을 중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신청 과정은 훈련 방법에 따라 일반 훈련과 스마트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이란 전통적인 집체 훈련, 즉 강의실 내에서 교수자 중심의 훈련 형태를 말합니다. 스마트 훈련이란 집체 훈련 영역과 온라인 훈련 영역 등을 교수 설계적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플랫폼 또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래의 혁신적인 방법의 예시 등으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된 훈련 형태를 말합니다. 각 훈련 방법에 따른 훈련비 지원 형태는 일반 훈련의 경우 직종별 NCS 기준 단가의 130%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훈련의 경우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거쳐 교수 설계 유형 또는 기술 기반 유형 인정 여부에 따라 별도의 스마트 훈련 단가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스마트 훈련은 과제 중심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의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훈련 방법 등이 플랫폼 또는 LMS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훈련은 기존의 전통적인 훈련과 달리 기관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심사를 통해 인정받는 구조의 심사인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준비 기간은 사업 공고일인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12월 9일에 심사계획 정정 공고가 추가로 안내되었으므로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은 2023년 1월 3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지며 접수 마감 후 1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수정 보완 기간이 운영됩니다. 수정 보완 접수 마감 기한까지 심사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정은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이 임박한 경우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의 운영 기간은 과정의 유효 기간을 말하며 선정 결과 발표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훈련 가능 인원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성과평가 계획에 대한 공고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되므로 훈련기관에서는 누리집의 성과평가 관련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는 훈련 유형 및 훈련 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계획 공고문 내의 별첨 신청 가이드 및 심사 제출 자료 양식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시점 기준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관리번호부터 발급받으셔야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심사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집체훈련 기관에 관리번호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PC의 설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이드 내 사전 준비사항 단계에서 심사 신청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메뉴는 시스템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과정심사,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로 선택하여 이동하신 후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유형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은 2023년도 1회차, 벤처 스타트업은 2023년도 2회차, 지역 주도형은 2023년도 3회차, 디지털 선도기업은 4회차로 심사 신청합니다. 심사 신청 유형과 다른 회차를 선택하는 경우 심사 요건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는 신청 과정의 훈련 유형과 공모 회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공모 회차 오픈이 되는 시점은 접수 기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사 신청 서류는 크게 공통 제출 자료와 유형별 제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자료는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제출이 필요하며 유형별 제출 자료는 훈련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제출 자료는 사업계요서, 훈련 운영 계획서, 교강사 등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서류, 협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협약서의 경우 훈련 유형에 따라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에 적합한 협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신청 서류는 심사계획 공고글에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며 각 유형별 제출 자료는 심사 신청 가이드에도 한 번 더 안내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신청기관은 접수 마감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4월 중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선정기관 및 선도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 이후 심사를 진행하여 2월 중 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사 운영기간은 계획 일정이므로 심사 신청 과정의 규모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카데미 유형으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요건을 의미하며 선정 이후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참여기업과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받은 가장 최근 등급이 인증유예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입니다. 원격 우수훈련기관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집체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수료인원 5인 이상 실업자계 자제, 국기훈련, 컨소시엄 구직자 훈련 과정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대학 기본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 재정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네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수료 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실적 충족 요건은 정부 등 공공부문 지원을 제외하며 법인 결산 시점 고려 2021년 기준 증빙을 확인합니다. 단 2022년 기준 결산 증빙 사항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하여 선정한 K-디지털 플랫폼 기관입니다. 여섯 번째 신청 자격은 K-디지털 트레이닝에 기선정된 기관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훈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 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훈련 직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23개 국기 직종으로 공고문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설계의 경우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임직원 인터뷰,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기선정기관은 창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기획, PM, GM,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의 훈련 내용 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 내용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내용 기반으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생산물 등을 반영하여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총 훈련 시간은 350시간 이상,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편성해야 하며 신청한 훈련 시간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경우 훈련 과정 설계, 프로젝트 주제 제공, 취업 지원 등 1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 기업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교육 서비스업 기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시설은 집체 훈련 시간 포함의 경우 최소 20인 기준 45제곱미터, 정원 추가 시 1인당 1.5제곱미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운영사항과 성과평가 기준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으로 훈련 실적 및 성과는 별도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훈련 가능 인원, 사업 참여 여부 등에 활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 계획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항목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 총점 70점 이상에 대해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각 단계별 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에서 심사가 종료됩니다. 심사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KDT 운영기관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규 기관 기준으로 신청 접수, 수정 보완, 기본 심사,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 훈련 신청 과정은 서면 심사 단계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아래의 별표 사항으로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스마트 훈련 과정 보유 기관이 스마트 훈련 과정 신청 시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설계 유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경우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기본 심사 지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법성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기소 송치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신청 자격 4번 실적 충족 기관에 해당하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자본 잠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 협약은 최소 2개 이상 참여 기업과의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 훈련시설 면적, 프로젝트 학습 30% 이상 편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훈련 심사 기준입니다. 신청한 설계 유형이 적정한지, 혁신적 LMS 플랫폼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과정심사 기준입니다. 선정 분야 항목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관 인프라 항목은 훈련교 강사 전문성,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합니다. 훈련 운영 역량 항목은 참여 기업 구성 및 역할, 훈련 내용의 수요조사 반영 여부, 타 훈련 사업과의 차별성, 훈련생 선발 및 관리, 프로젝트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 유형으로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첨단 산업 디지털과 관련된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이 속한 협단체와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150개 이상의 기업 회원이 속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받은 가장 최근 등급이 인증유예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 또는 3년 인증기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다르게 3년 인증기관이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부터 여섯 번째 신청 자격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신청 자격과 동일하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훈련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훈련 직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23개 국기 직종으로 공고문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설계의 경우 첨단 산업 디지털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협단체와 협약을 맺어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처럼 기선정기관은 스타트업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학습, 훈련시설, 훈련시간 요건이 동일합니다. 단, 참여기업 기본 요건은 2개 이상이나 참여기업 채용 수요가 적정한 경우 참여기업 1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벤처 스타트업 운영사항과 성과평가 기준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으로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협단체의 회원사와 채용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협단체 회원사 취업률이 미흡한 경우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 총점 70점 이상에 대해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각 단계별 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에서 심사가 종료됩니다. 심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규 기관 기준으로 신청 접수, 수정 보완, 기본 심사,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심사는 훈련기관과 협단체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본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 채용 약정 항목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기본 심사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법성, 훈련시설, 현장성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채용 약정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에만 있는 항목으로 연간 훈련 가능 인원 대비 채용 약정 인원을 최소 50% 확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채용 약정 인원은 협단체 회원사로의 취업 여부로 성과평가 시 확인하게 됩니다. 재정 건전성은 신청 자격 4번 실적 충족 기관과 협단체가 해당하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자본 잠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 협약의 경우 기본 요건은 참여기업 2개 이상이나 채용 수요가 적정한 경우 참여기업 1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과정심사 기준입니다. 선정 분야 항목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협단체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기관 인프라 항목은 훈련 교강사 전문성,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합니다. 훈련 운영 역량 항목은 협단체 인력 수요 조사를 고려한 참여기업 구성 및 역할, 훈련 내용의 협단체 수요 조사 반영 여부, 협단체 요구를 고려한 훈련생 선발 및 관리, 프로젝트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아카데미 유형으로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아래의 신청 자격을 갖춘 훈련기관이 RSC와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RSC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의미하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된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서울 지역은 제외합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받은 가장 최근 등급이 인증유예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 또는 3년 인증기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다르게 3년 인증기관이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부터 여섯 번째 신청 자격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신청 자격과 동일하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 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훈련 직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23개 국기 직종으로 공고문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설계의 경우 첨단 산업 디지털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RSC가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처럼 기선정기관은 스타트업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학습, 훈련시설, 훈련시간 요건이 동일합니다. 단, 참여기업 기본 요건은 2개 이상이나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은 협약한 지역인자윈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운영사항과 성과평가 기준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으로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 내 훈련생 모집률이 미흡한 경우 RSC 및 훈련기관은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항목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심사에서 총점 7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된 과정에 대해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만일 각 단계별 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에서 심사가 종료됩니다. 심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규 기관 기준으로 신청 접수, 수정 보완, 기본 심사,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심사는 훈련기관과 지역인자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기본 심사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법성, 재정 건전성, 현장성은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업 참여 협약의 경우 기본 요건은 참여기업 2개 이상이나 최소 1개 이상은 협약한 RSC 내 소재해야 합니다. 훈련시설의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와 상관없이 훈련 운영은 신청한 RSC 지역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과정심사 기준입니다. 선정 분야 항목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 인프라 항목은 훈련교 강사와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합니다. 훈련 운영 역량 항목은 RSC 수요조사를 고려한 참여기업 구성 및 역할, 훈련 내용의 RSC 수요조사 반영 여부, RSC 요구를 고려한 훈련생 선발 및 관리, 프로젝트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아카데미 유형으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운영지원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등을 통해 신청한 디지털 선도기업이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다수의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효율적인 심사 운영을 위해 대표 선도기업 지정 및 선도기업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선도기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다국적 법인의 경우
신청법인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 초과 또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으로 신청 선도기업의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심사 신청 가이드 내 제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기관은 디지털 선도기업과 훈련 운영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 또는 관리하여 정부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과제 등 훈련 과정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강사 참여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 또는 인정 취소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선정 결과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부적합 사례로서 사업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수요조사 시 단순 설문조사만 실시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 과정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주제가 단순 종합실습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타 훈련 과정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외의 부적합 사례는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제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훈련 유형의 공통 제출 자료는 사업계획서, 훈련 운영계획서 등입니다. 해당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로서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다음 단계 심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교강사 등의 증빙 서류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등록한 강사에 대한 신청 과정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전문성 증빙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채용약정서는 선택 제출 자료이나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을 신청하는 기관은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훈련 유형별 주요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의 경우 참여기업 협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벤처 스타트업의 경우 협단체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 협단체 재정 건전성 자료, 채용약정서, 지역주도형의 경우 RSC와 참여기업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실적 충족 기관의 경우 신청훈련기관의 재정 건전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선도기업의 경우 선도기업 사업자 등록증, 운영지원기관 또는 파트너기관이 있는 경우 각 협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사전점검 목록을 통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 단순 작성 누락, 증빙 미흡으로 인한 부적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전 점검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심사에서 적합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전 점검 목록의 항목에 따른 확인 사항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기관 담당자분은 해당 항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RD넷을 활용하여 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RD넷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 사항으로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RD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훈련기관 회원 가입 후 전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평가원과 고용센터의 승인이 완료된 후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생성되면 심사평가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심사와 관련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 신청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 후 가장 먼저 훈련기관 기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통 업무 메뉴를 클릭하여 훈련기관 정보관리에서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정보관리에 입력한 기본 정보가 심사 신청 시 연동되기 때문에 심사 신청 전에 훈련기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각 탭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특히 심사 신청에 꼭 활용되는 시설, 교재, 장비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 후 과정심사 메뉴로 접속하여 심사 신청, 심사 공모조회 메뉴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공모 회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2023년도 1회차,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2023년도 2회차,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2023년도 3회차,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2023년도 4회차를 선택한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모회차 오픈이 되는 시점은 접수 기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신청 훈련기관 내용에는 HRDnet 회원가입 시 등록한 훈련기관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 담당자 정보에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된 연락처로 선정심사 관련 안내가 전달되므로 오탈자 없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훈련 사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과정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NCS 세분류의 경우 K 디지털 일반 과정의 경우 훈련비 지원 단가 산출의 근거가 되며 NCS 국기 직종 연계표를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의 설계 사항은 기술 기반 또는 교수 설계의 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스마트 훈련의 훈련비는 심사를 통해 유형과 등급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 이후 자동 적용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 훈련 시간, 훈련 일수, 평균 1일 훈련 시간, 훈련비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개요 입력입니다. 훈련 수준,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편성 시간, 현장 실무 편성 시간, 프로젝트 편성 비율, 현장 실무 편성 비율을 훈련기관에서 설계한 훈련 과정에 근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교과목, 목록 입력 화면입니다. 훈련 교과목 목록은 오른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교과목별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형태와 교과 구분과 NCS 소분류는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고 교과목명과 세부 내용, 편성 시간은 기관에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시간의 경우 교과목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훈련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작성한 신청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훈련 운영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모든 기관이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그 외에는 훈련기관별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참여기업명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로 입력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입력 내용과 같이 반영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 역할, 채용 약정 인원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협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압축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운영계획서의 훈련 교강사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기관에서 설계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구분과 강사명, 담당 교과목은 선택하여 입력하면 되고 전문 분야는 직접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여기업명의 경우 참여기업의 강사인 경우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 강사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조 강사 구분은 퍼실리테이터, 멘토, 기타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강사명, 전문 분야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강사인 경우 참여기업명도 입력합니다.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조교 강사는 주강의가 아닌 멘토나 퍼실리테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NCS 확인 강사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입력할 훈련시설과 훈련장비 목록은 훈련기관 기본정보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 정보의 시설과 장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입력이 불가하니 사전에 기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시설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시설 구분은 강의실, 실습 겸용 강의실, 그룹실 중 자동 표시됩니다. 훈련시설명은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훈련 장비 목록입니다. 장비 구분은 훈련 장비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은 직접 입력하며 구비에 정인 장비는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훈련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훈련 교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와 마찬가지로 교재 또한 훈련기관 정보에서 등록한 내용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기관에서 자체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그 교재를 PDF로 첨부 파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 확인사항 체크 후 우측 상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최종 신청 전에 반드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고 대표자는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훈련 과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신청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K 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이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